동욱이 안 나와요? 모르겠네. 너는 요즘 그하고 보니까 이동욱 선생 많이 빠졌어. 네? 그리고 보니까 많이 빠졌다고. 많이 빠졌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누가 떨어져 지금? 일부러 그래 안 돼? 난 잘 몰라요. 그냥 방송하기만.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 보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보고 가는 경의선 평화가 넘쳐 안 되면 분단의 장갑을 걷고 통일의 새날을 여네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이쪽으로 와. 통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아이고 내가 바람을 봐. 나도 보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보고 가는 경의선 평화가 넘쳐 분단의 장갑을 걷고 통일의 새날을 여네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경의선 통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경의선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통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경의선 통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두 번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먹고 사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도 바뀌었고, 예. 그렇다고 뭐 또 동방예의지국에서 음력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새해 인사는 음력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력도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아시겠죠? 예, 자리를 지켜주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6월 안에 사드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6월 안에 사드 빠집니다. 예. 이제 박수 한번 주셔야죠. 예, 지금부터 사드 배치 결성반대 김천 시민 촛불 집회 836회를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함성이 드시고 싶어서. 예.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인물이랑 행진곡 대창이 있겠습니다.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던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투쟁! 평화왔다! 사드 빼라! 예, 자리 앉아주십시오. 예,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율동맘, 율동천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천사 없나? 돌이켜보면 지난 나의 삶이란 것들이 없이 얘기할 수가 없네. 더불어 항상 참된 삶이 무언가 고민해오. 것들이 있기에 나도 있다오. 것들이 있기에 투쟁은 더욱 아름다운 것. 이제 승리는 바로 저기 와 있네. 것들이 있기에 청춘도 밝은 빛을 내는 것. 찬란한 조국과 함께 오늘이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어도 우린 활짝 웃으며 선의 길로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벅찬 통일에 얼싸안을 다해 멋들이 있기에. 이제 승리는 바로 저기 와 있네. 것들이 있기에 청춘도 밝은 빛을 내는 것. 찬란한 조국과 함께 오늘이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어도 우린 활짝 웃으며 선의 길로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벅찬 통일에 얼싸안을 다해 멋들이 있기에.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벅찬 통일에 얼싸안을 다해 멋들이 있기에. 얼싸안을 다해 멋들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율동맘도 그렇고, 예, 뭐 집행부도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참 대단하시죠, 그죠? 836회니까 저는 뭐 어쩌다 일 있으면 또 빠지고 했었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셔야 되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6월 30일 안에 나갑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예, 제가 뭐 교주는 아니지만은 예, 나갑니다. 예, 첫 번째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 순서 우리 유선철 자문위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소로 5년째입니까? 네. 되게 오래됐습니다. 예, 신년도에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1996년에 부패방지법을 참여연대에서 이제 제안하면서 공직자 비리조사처, 고비처라고 그랬죠. 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이제 주장을 했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결실을 맺기까지 23년이 걸려서 20번 그 발의를 했답니다. 그 안을 낸 것이 20번이나 된다고 그러네요. 김대중 정부 또 뭡니까 노무현 정부를 쭉 거치면서 20번이나 발의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공수처가 법안을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직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공수처법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른바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소는 검찰의 검사만이 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견제하는 수단이 없었으니까. 이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된 이래로 쭉 이렇게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를 기소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검사나 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공수처인데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다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사실은 일어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큰 업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왜 업적이 되느냐 하면은 이 공수처법이 통과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덕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 자신부터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또 국무총리 뭐 대법원장 누구 할 거 없이 그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또 3급 이상의 공무원들 또 장성급의 그 장군들 또 그런가 하면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검사나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또 기소권까지를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공수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여당과 야당의 사람들이고 여당과 정부의 사람들이고 야당은 불과 국회의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어떤 살을 깎아내면서 정말 바른 쪽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해왔다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 거죠, 이게.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부분을 특히 독소 조항이라고 그러냐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제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발견이 되면 범죄가 발견이 되면 이것을 빨리 공수처로 이제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위헌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어떤 그 괴물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공수처에는 검사가 25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찰에는 2200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100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무슨 그죠? 뿅아리 같은 조직이죠. 사실은 이거 너무 적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참 문제인데 법률안을 고쳐서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인원 가지고 어떻게 그런 앞으로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사실은 걱정도 되죠.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공수처장에 앉혀가지고 야당에 대해서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그냥 대통령이 지 맘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또 야당 추천위인
여당 추천위인 이래가지고 7명이 이제 추천위원이 되는데 그 중에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6명이 찬성하는 최종위인, 최종위인의 명단을 이제 대통령한테 주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임명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조치도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수용이 됐고 일부 또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이러니까 의원 총 사퇴를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반가운 일이죠. 그냥 이렇게 자꾸 좀 집에 갔으면 정말 고마운 일이겠으나 그게 사실 뭐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회기 중에는 출석 과반수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걸 의결을 해줘야 돼요. 국회의원은 그냥 사퇴서만 낸다고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락이 쉽게 말해서 받아줘야 돼요. 국회가 안 열릴 때는 국회의장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최후의 발악 비슷하게 저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23명의 의원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명의 의원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폭력행위에 관한 어떤 법률 위반이고요. 저 사람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회의 방해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큽니다. 적용 법률이 5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을 받게 되면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4월 15일 날 선거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최종심까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국회의원 만약에 새로 그때 되고 나서도 이게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년간 못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몇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나옵니다. 지금 걱정이 많죠. 사드도 참 걱정인데 저 자유한국당 쟤들 그 길들이는 거 자들 좀 어떻게 역사에서 퇴출시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정말 급선무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폭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뭐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이제 이 기간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드도 걱정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또 걱정이 상당히 해소가 되네요. 6월 달에 나간다 하면은 뭐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뭐 사드는 나가는 걸로 우리가 믿고요. 4월 선거 우리 잘 한번 치러봅시다. 예, 투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올해는 사드 뽑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춥죠? 예, 추워야 됩니다. 추워야 겨울이잖아요. 그 대신에 눈 2번 오고 꽃 피고 꽃 지면은 몇 월이죠? 예, 6월이면 사드 빠집니다. 원래는 저는 끝까지 6월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빠지면은 계속 수고하시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 순서고요. 우리 박성민 민주노총 교육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진급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교육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사드 나가는 거 맞아요? 네, 그 교주로 세워가지고 한번 믿어보게요. 그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 이제 전체 진짜 설은 이제 1월 말인데 이제 1월 말에 못 올 가능성이 많아서 횟수로 4년 올해 836회지만 횟수로 5년째잖아요. 네, 5년 동안 김천 광장 지켜주신 어머니들 그리고 소성리 일산에서 사드 막으신 어머님들 올해 새해 맞았는데 절 한번 하고 갈게요.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새해가 됐는데 새해 맞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올해는 결혼해야지. 올해는
올해는 연애해야지, 올해는 꼭 대학 가야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대박 나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드 빼야지. 우리는 사드 가야 진짜 새해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희망을 담아서 가길서 사회자가 6월 무조건 나간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전제를 달았잖아. 기억 안 나세요? 여길 지켜야 된다 이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제가 사실은 조금 아까 전에 오늘 발언 하나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우리 김정희 팀장님한테 요청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3일날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여기 쿠두스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잖아요. 이게 이제 중동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 얘기하고 올해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연관돼 있는 좀 아까 얘기하고 연관돼 있는 지금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거는 또 이 사드 문제하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다 하라고.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무식함이 다 폭로나게 된 거야 이 얘기를 다 하면. 그래서 뭐 시간은 여유있게 준다고 해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저께 톨게이트 집회가 있어서 왔었어요. 내려왔다가 톨게이트 집회하고 이제 조합원들 만나고 오늘 낮에는 소성리의 자칭 아이돌이라고 하는 50 먹은 김영재 팀장이 사드 교육됐어요. 조합원 전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됐더라고요. 사실은 잘 몰라요. 사드 문제가 왜 도대체 본질이 뭐고 왜 미국이 이걸 배치했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에는 한반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잘 모르는데 오늘 1시간인데 정말 교육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같이 저도 이제 공부했는데 조합원들이 사드 교육을 하게 된 건 김천 소성리에서 끊임없이 연대 집회 오고 이러니까 저 할머니들 저렇게 몇 년 동안 싸우는데 도대체 이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 이래서 이제 오늘 농성하는 조합원들이 자기 문제들도 있지만 사드 문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톨게이트는 뭐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불법 파견했던 거를 안 된다 이런 방식은 직접 고용해라 이렇게 해서 이미 법적으로도 그리고 잘못된 노동관행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예요. 왜 버티냐면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분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러고 내놓은 당책이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고 이 국가가 만약에 기업이다. 뭐 기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기업이다 이러면 그 모기업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다 자회사예요. 맞죠? 국가 운영을 위해서 이 공공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는 회사들을 이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정상적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미 잘못된 거 다 확인됐는데 이거를 고집하느라고 노동자들이 해를 넘기고 이러고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망간 이강래 전 사장이 직접 고용 2015년 이전 모두 직접 고용하겠다고 사실 한국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움은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몇 가지 쟁점만 해결되면 어쩌면 이후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그리고 이 모범 사례는 조합원들이 그 여성 조합원들이 대다수거든요. 이 여성 조합원들이 엄마들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싸웠던 그 투쟁의 결과인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 세종로공원엔 지금 앰뷸런스에 시신연구가 있어요. 문중원 열사라고 그 말을 모는 기수인데 그 말을 모는 이 말산업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마사회도 공기업이에요. 도로공사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데 이 부산 경마공원 이 마사회 이거 다 농림 식품축산부 산하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국의 기수가 125명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만 몇 명이냐 하면 35명입니다. 35명 중에 외국인 기수가 7명 빼면 28명이에요, 한국인 기수가. 근데 부산 경마공원이 2005년에 개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14년 됐는데 7명의 말 관련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었어요. 28명 중에 7명이 죽었다고 하는 건 한 사업장에 4분의 1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의미해요. 말을 중심으로 말을 타는 기수, 말을 관리하는 관리사, 그 다음에 조교사, 이런 구조가 마사회가 다 도제로 운영해요. 관리는 지들이 총책을 지면서도 다 도제로 운영하고 철저하게 개별 계약 관계로 해서 노동자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경쟁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해요. 거기에 마사회에 잘 보여야 마방, 그러니까 말을 넣는 방 있잖아요. 이거 배정을 받아야 이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이걸 안 줘. 막 로비도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기수들이, 그리고 말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가슴에 유서를 품고 다닌다. 저는 말이 좋아 말산업이지 사실은 이건 도박이잖아요. 사행산업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통제 안 하면 곳곳에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로또보다 경마가 돈 많이 벌거든요. 이게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이 도박에 빠지면 못 고친대요. 네, 그래서 이 우후죽순으로 나가는 걸 통제하려면 공기업 통해서 국가가 하겠다고 한 거면 공기업답게 해야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이 안에 경쟁 중심으로 노동자를 내모는 방식이어선 안 되는데 마사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 해결을 안 해요. 왜 안 할까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야들은 현찰이 돌아다니는데요. 네? 현찰이 돌아다니면 자본주의 사회에 뭐가 꼬여요? 똥파이가 꼬여요. 여기에 서로 돈 뜯어먹는 이런 이제 거대한 현실적 구조가 있으니까 정치 권력이 마사회는 건들질 않아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어떤 놈이 누구한테 돈 받은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어떻든 지금 시신까지 지금 부산에서 자결을 했는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집회 때 아들한테 쓴 편지를 읽은 거 참 많이 울었는데 뭐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기억에 남는 얘기는 중원이가 조교사 되느라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힘들고 버티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후회된다. 중원이가 자기 목숨까지 끊은 건 이런 세상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요구라고 생각하고 정말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하신 걸 들으면서 우리가 사드 반대하는 이 싸움도 사실은 어쩌면 그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사드가 있는, 그래 전쟁 위협이 있는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구와 투쟁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미래에 정말 평화롭고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없고 그리고 평등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이 사드 반대 싸움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네. 중국 얘기 좀 해봐요. 중국. 이번에 이제 미국의 드론이, 야 이게 영화에서나 보던 게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네? 드론 가지고 정밀 폭격해서 이제 그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령관, 이 이란 혁명 수비대, 이게 굉장히 길어지긴 하는데 이게 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아무튼 이게 공격하게 된 배경은 12월 29일 날 미국이 이라크 안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세력 거점 5군데로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7명, 9명 정도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해서 이라크 안에 있는 미군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30일이에요. 그래갖고 미국 대사관을 거의 공격하고,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기동군 750명을 파병하고 앞으로 3,000명 더 파병하겠다. 그래서 이라크 내에 있는 이 이슬람 반미 세력하고 선전포고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보복 형태로 1월 3일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내린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다 노출된 거지. 그래서 드론 공격을 한 거예요. 물론 주장은 달라요. 주장은 미국은 시리아에서 출발시킨 드론이 공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그다드 인근에서 미사일로 쏜 거다, 이렇게 해서 공격의 차이는 다르지만 일단 뭐 드론으로 한 게 거의 뭐 사실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미국과 보복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중동 정세가 지금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문 보면서 가장 모르는 동네 얘기가 어디? 중동. 예? 중동. 중동 쪽에 나오는 얘기는 신문을 봐도 뉴스를 들어도 잘 몰라. 예? 여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종파 간의 갈등 문제가 지난 굉장히 오랜 1000년 넘게 이제 진행된 이 갈등이기 때문에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게 돼 있는 이런 구조인데, 중동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 이슬람교죠. 중동의 주로 이제 종교는 이슬람교, 이렇게 원불교 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이슬람교가 완성된 건 7세기 초입니다. 이거를 이제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함마드예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 이 권력자를 이제 칼리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음에 여기가 갈라져요. 종파가 생기는데,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들은 종파 두 개, 뭐죠? 수니파하고 시아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칼리프, 이 권력 승계를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된 둘러싼 거 가지고 이견이 생기는데, 수니파는 정통 방식으로 그 무함마드 혈통에서 권력을 승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수니파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조카가 있었어요. 외촌. 이쪽이 승계해도 된다, 이래서 이제 해서 전체 이슬람 국가 전체에서는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다수예요. 시아파는 소수예요. 중동 국가 전체에서 이슬람교 국가 중에 시아파, 소수파인 시아파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예요. 이란하고 이라크. 근데 이라크는 실제 전체 세력에서는 시아파가 더 많은데 소수파인 수니파가 권력을 잡고 통치해왔던 이런 나라예요. 이라크는 전체적으로 수니파가 많고. 그러면 IS라고 들어보시죠? 뭔지 알죠? IS 뭐죠? 이슬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박범주 형님. IS 하여튼 이 무장 테러 국가까지 이제 건설했는데, IS는 그러면 IS는 수니파일까 시아파일까? 수니파. 수니파일까 시아파일까? 수니파. 예? 수니파. 수니파예요. 그래서 수니파의 일부의 극단 세력이 시아파는 무조건 죽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 IS라고 하는 집단을 이제 만든 거고, 여기가 전 세계 모든 테러는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이런 데입니다. 극단 이제 세력인 거고, 그래서 굳이 뭐 기왕 나온 김에 얘기하면 수니파는 이 이슬람교를 정치화하고 권력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슬람교를 한다고 하면, 좀 이 시아파는 소수여서 종교 중심, 그 다음에 좀 비밀스럽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갈등이 아주 지난 동안 끊임없이 이제 쭉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라크에 있는 미 대사관을 이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 공격하고 이랬던 건 딱 40년 전에 이란에서 발생했던 이란 주재 미 대사관 혁명 세력이 미 대사관을 공격했던 것과 거의 흡사해요. 이란은 가장 많은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로 팔렙이라고 하는 왕조가 굉장히 친미파였어요. 이게 이제 유지하다가 79년에 후메이니라고 하는 민중혁명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이게. 나도 이렇게 잠깐만 하고 기왕 꺼낸 얘기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하고 손잡고 이란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세인을 도와요. 그래서 후세인이 초기에는 미국하고, 그래서 실제로 2003년에 이라크 전쟁 터질 때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던 목표가 뭐였냐면 이라크 안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다 찾아내겠다 이러고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라크 전역을 뒤졌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뭐냐면 미제야. 언제냐면 미국이 후세인을 지원했을 때 미국이 보장했던 이런 무기 체계야. 아무튼 그래서 이란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 병력 군사력의 규모로 보면 이라크가 훨씬 높았는데 이거를 물리친 게 이번에 이제 사망한 그 혁명 수비대야. 이거를 물리쳐. 그래서 이란이 이겨요. 이란이 이기면서 미국과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돼요. 이게 이제 8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죠. 최근에 물론 2015년에 이란하고 5+1 해서 핵 안 하기로 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해 무드로 가다가 작년에 트럼프가 오바마 건 다 깨. 그래갖고 이란하고 핵협정했던 걸 파기시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라크에 후세인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유지하다가 어떻든 이라크 전쟁을 걸프전, 이른바 90년 초에 91년에 걸프전을 일으키는 건 이라크가 이 안에 이란이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시아파들을 이제 모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라크는 누가 지배해요? 스니크타가 지배하죠. 그래서 여기에 반 세력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어떻든 여기 걸프전을 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라크 전까지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중동의 지금 정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 호르무즈 해협은, 예?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 있는 석유가 전 세계로 나가는 해협 통로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점인데 여기에 미국이 작년부터 한국도 파병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내라? 한국이 내라. 이게 이번에 11차 방위비 협상 분담인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파병을 지금 정부가 이거는 아무래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검토하기 시작한 건 그 소말리아 해역의 아덴만 지역에 나가 있는 파병되어 있는 부대 교체식이에요. 그래서 청해 부대를 내보내는데 이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는 거를 검토하다가 지금 아예 딱 군기에 딱 몰린 거예요. 미국 요구를 거부 못하고 사드 배치랑 똑같은 거예요. 사드 미국이 여기에서 배치해놓고 전전긍긍하는 이거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고 하는 미국 요구에 찍소리 못하고 검토하다가 지금 이제 중동 사태가 막 터진 거예요. 지금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중동전에 끌려 들어가는 게 이게 한국이 거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파병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왜 그 중동 전쟁까지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 정세도 복잡해서 돌파하기 어려운데 사드 문제조차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무슨 미국과 중동이 벌이는 이 중동전 한복판에 끼어들 생각을 하냐고요. 이건 용서하면 안 돼요. 거기에 더 문제는 이번에 방위비를 5조씩이나 더 올려서 6조 원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군사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한다? 한국한테 뜯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미군들을 이동을 시켜본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군이 보통은 주둔 기간이 2년이에요. 전 세계 파견하고 있는 미군들이. 근데 파견을 하면 얘네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혼도 많이 발생해. 예? 그 직구적에서 이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니까 미군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비용도 덜 든다 이래갖고 2016년인가부터 8개월 단위로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이혼율이 줄었다나 어떻다나 뭐 하여튼 그런데 해보니까 돈이 어떻게 돼요? 더 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기 강원도에 인지했던 부대를 포항에 한번 옮겼다가 이 2년짜리 군대를 포항에서 이쪽 인천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 다 비용이잖아요.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얘네들을 왜 이동시켜요? 군 유지를 하는 것과 전 세계 어떻든 지배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신속 구조물을 이미 2006년부터 만든 건데 이 이동 비용부터 들어가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막으려고 하는, 봉쇄하려고 하는 이 비용을 누굴 통해서 뜯는다? 한국한테 뜯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드 포함한 비용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들으셨습니까? 이게 호르무즈 파병이 단순히 중동에 파견하는 문제를 뛰어넘는 건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 세금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는 이번에 12월 말에 이례적으로 북이 4일 동안 전원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신년사 대신 전원회의 결과를 이제 보고했는데 14,800자인가 그래요. 보고서가. 다 읽으셨죠? 많은 법이 안 읽으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다 얘기해요? 그냥 제가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전면 대결을 준비하는 속에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 이게 이제 그 14,800자를 한 줄로 줄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진행해왔던 북미 간의 평화 협상,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이 대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북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하나도 양보 안 한 거죠. 무조건 니네가 다 양보하고 핵 포기해.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는 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핵 보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국가의 생존까지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교섭은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태도를 변화하고 새로운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 대화는 하겠다고 이번에 결정한 겁니다. 싫든 좋든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불가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미 대화가 제대로 되기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되기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 애물단지, 그리고 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에 위험한 일이 생길 때 공격거리가 될 수 있는 저 사드도 함께 나아가길,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올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이 70년 됐어요.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맞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민중의 혁명 4.19가 69년 되는 해요.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미래를 열어야 될 과제가 올해 있어요.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광주 민중항쟁 올해 40년입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라고 근로기준법 법이라도 지키라고 하는 이 절절한 요구를 하고 22살 청년이 죽었던 전태일 50주년이에요. 한반도의 통일 문제 이정표를 열었던 6.15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여기에 민주노총 만들어진 지도 25년이나 됐어요. 좀 더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높여야 될 이런 과제가 있는데 올해 20년 우리가 맡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이 정세에 우리가 얘기할 것 딱 하나다. 평화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요구,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드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사드가 나가야 평화 오지. 맞죠? 네. 올해 뭐 말씀 주셨는데 새해 첫날 기차표 끊었다고 못 내려왔어요. 사정이 생겨서. 하여튼 집회 그리고 하여튼 시간 날 때 정말 열심히 내려와서 사드 반대하고 평화 이루는 이 투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날 토요일입니다. 서해안으로 우리 사드 외치 결사 반대 시민 대책위 서해안으로 워크샵을 갑니다. 워크샵 가실 분들은 뒤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인데요. 서울 나눔 문화재단에서 해마다 후원금 10만 원씩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서울까지 들리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고생하셨고 우리 박성민 교육국장님, 예, 하여튼 지겨웠죠. 예,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안 지겨운 순서로 나머지 시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예.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즐겁게.
떠나버려 너는 없이 돌아도 오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또 약속하느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음이 좀 신나지 않습니까? 아, 2절 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세 곡을 해놨는데, 예, 세 곡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동안, 설비 때문에, 예, 앞에서 진행하는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새 걸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잘 되나 안 되나,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예, 음악 주십시오. 함성 안 나오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사나이니 구름 넘는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사랑도 되겠지 마음을 달래며 달들이 살리라 정처없이 흘러온 길 상처만 쓰라린데 구름 넘는 정든 땅에서 오손도손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차가 또 막 도착해가지고 좀 많아지면 안 되겠다. 다음 부를 노래는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부른 노래인데 싸가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게 신곡 업데이트 돼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야 이 한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까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이거 들을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도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올 6월까지만 고생하시면은 여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만 원은 주인 웃으시면은 후원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맘 율동선사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드리치가 손을 댈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예, 춥습니까?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2부 행사도 있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주목해 주시고. 이제 뭐 다 왔잖아요. 이제 요 앞에요. 이제 뭐 한 5년 했는데 6월 때까지 못 하겠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그때까지 힘을 모아서 사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드 배치 결사 반대 김천 시민 촛불 집회 836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